안녕하세요. 역세권 48층 주상복합의 17층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친근한 남자 앤디입니다. 올해 부동산의 한 뉴스 하면 가장 뜨거운 뉴스 하면 뭐가 될까요? 재건축, 재개발? 아닙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 세금?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세입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나서 그들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한선, 전월세 상한선 5% 이상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임차인은 얼마큼 올려줘야 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은 어떤 방식으로 실거주를 해야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실거주 할 수 있는지, 바로 이 부티비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딱 아주 팩트만 가지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주고 있는 집주인들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5% 상한선이 걸려서 그 이상만 올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5%를 내가 맘대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5%의 상한선에서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서로가 합의를 하고, 합의가 맞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까지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건데요. 정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깝깝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임대인 마음대로 올렸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 전월세 상한제다 뭐다 해서 임대차 3법에 관한 내용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일반 민법에서도 이제 우리가 임대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의 특별법격이에요.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정리를 하면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나 특약으로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전월세 상한선인 5% 있지 않습니까? 그 5%라는 건 상한선일 뿐이지 반드시 5%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5%를 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5% 밑으로 해서 언제든지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줬다면은 나중에 5%를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상한선 5%를 넘으면 반환 의무가 생길 게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전세계약, 월세계약 끝나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금액을 올렸어요. 그리고 세입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끌을 해서라도 그 올라간 금액을 추가로 확보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어야만 되는데, 지금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4년까지 살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죠. 집주인분들이 큰일 난 이유, 임대인분들이 큰일 난 이유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거주를 할 때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실거주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본인 가능합니다, 실거주로서. 그리고 정확히 규정이 돼 있더라고. 직계, 존속과 비속으로. 그 대상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집주인분들은 아무나 친구라든지 형제라든지 장모님, 장인어르신을 불러들여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다.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본인이 실거주하든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하든 실거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입자가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실거주가 아니네. 내보내려고 이제 우리 속된 말로 거짓말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부에서 명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추후에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 그런 경우엔 유권 해석을 넘어서서 법원의 판단, 결정적인 마지막 최종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집주인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상한선 5%가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매수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포기를 안 하겠다. 우리 집주인한테 사장님, 제가 그거 쓰지 않을게요. 편하게 매수인 구하세요. 딱 그랬는데 이 사장님이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리고 나서 매수인을 찾겠죠. 매수인이 찾는 과정 속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나 포기를 했는데 다시 할게요. 다시 없었던 일로 할게요.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 정부라든지 정부 어떤 관련된 단체의 해석에 의하면 허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주인도
자금, 금전적인 부분이라든 자기 어떠한 그 부동산, 경제 생활에 있어서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또 어떤 법적인 안정성, 나아가서는 법적인 안정성까지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정부는 얘기를 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기간 만료 전, 전세건 월세건, 전세 같은 경우에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 포기를 했을 때에는 발생한 뒤에 마음 바뀌어도 솔직히 이해도 좀 가요. 받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발생 이후의 포기는 합법적인 포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없어져야 될 게, 포기가 되고 당연히 편한 마음으로 그 집주인이 새로운 매수인을 또는 새로운 뭐 세입자를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 계약갱신권을 내가 포기했는데 다시 활용하겠다 했을 때 무한정으로 허용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어떻게 해놨냐면 제3자가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개입이 되면 그 제3자 보호를 위해서 한번 포기했던 권리를 다시 회생시켜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3자와의 계약이니까 그 계약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이어도 되고 또 새로운 세입자와 간의 전월세 계약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3자가 있다면 다시 쉽게 말해서 복권이 안 된다. 권리를 다시 얻을 수가 없다. 그냥 한번 포기한 거로 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집주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 여기 있어요. 제 가운데가 딱 6개월입니다. 기간 만료 6개월 전이 제 가운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반드시 이 6개월 이전의 집을 팔아야 돼요. 팔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6개월 이전에 이 집을 계약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한 이 사람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 안에 쳐야 돼. 6개월 전에.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나요? 새로운 매수인이 새로운 이 집의 집주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 집주인의 지위를 딱 얻은 상태에서 6개월이 되면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나 더 살게요. 그럼 이 사람은 난 당연히 실거주하려고 샀으니까 내가 집주인인데 나가시오.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거주 한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냐? 저 같으면 그냥 6개월 이전에 등기 치고 내보내. 이게 제일 깔끔해요. 그리고 사람 마음은 몰라. 이 사람이 내가 포기하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간 다음에 포기하겠습니까? 예. 근데 계약하려고 딱 했는데 계약 전날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6개월 이전에 등기까지 쳐서 자기가 처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꼼수가 나온다고 제 기사를 봤어요. 집주인이 있어. 그러니까 매도인이죠. 매수자가 있는데 매수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관계 그 이유 사정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 하지만 집이 있으니까 나중에 대출을 받겠지, 이 사람이 집을 가지면. 그래서 매도인이 나머지 그 대출을 못 받고 받지 못하는 잔금 있죠. 잔금에 대해서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을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등기 먼저 치게 해주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내보내고 이 사람은 자기가 살면서 이제 세입자가 없는 집이니까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갚는 거죠. 근데 이게 부동산 불경기 때 쓰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불경기가 아니라 부동산이 활활 타오르는데 규제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 방법을 쓰는 임대인이 나타나는 거죠. 꼼수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쓰는 방식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합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꼼수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방식도 지금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을 싹 들으면은 사실 굉장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보여지잖아요. 제가 봐도 앞으로 더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걸로 보여요. 이게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고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둘 사이의 문제도 같은 문제라도 보는 게 다 제각각이거든요. 법원의 판결을 가진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가 인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이 부동산, 전월세 시장이 좀 시끄럽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분명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송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날씨가 갈수록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는데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